채비는 제 앞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짓줄 길이만큼 들었을 때 비로소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다시 보시죠. 여수 돌산항 레드헌터 출항 교구미도 갑오징어도 올라탄다. 오늘도 시작된다. 신나는 낚시 한번 타면 또 타게 돼. 조항이 말해주는 레드헌터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한치까지 바다의 손맛 레드헌터 여수 최고의 선사. 오늘은 선탑자리 가위바위보에서 또 꼴등을 했습니다. 결국 우현 가운데 남은 자리에 서게 됐네요. 다음 출조에서는 꼭 이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낙사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여수 레드헌터호를 타고 갑 오징어 낚시에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수를 찾았네요. 최근엔 서해 출조가 많았던 터라 거의 석 달 만의 방문입니다. 저에게 여수는 언제나 특별합니다. 낚시를 처음 시작했던 배, 그리고 낚시의 재미를 알려준 레드헌터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곳엔 제 낚시 스승님이 계십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주신 레드헌터 선장님이 낙사장의 낚시 스승님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손가락을 다쳐서 많이 아픕니다. 사실 낚시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새로 출시될 심해갑 로드 연질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쓰는 이유는 건그립을 끼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건그립을 사용하면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이 멀쩡한 상황이라면 이 필드에서는 역시 이지카일 6.5 버전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아니지만 여수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하실 때는 18호나 20호 봉돌 하나로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수는 서해처럼 길게 흘리는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수심이 들쑥날쑥 차이가 큰 포인트가 많죠. 그래서 여러 봉돌을 바꿔 쓰기보다는 한 가지 봉돌로 쭉 적응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낙사장은 오늘 20호 봉돌 고정입니다. 이라도 힌트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한번 얘기해야지. 배들 안 됩니다. 거기 없는 데하고 자꾸 배를 시작부터 성대애기 반응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물도 잘 가네요. 물이 이렇게 잘 갈 때는 솔직히 틴세레기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물이 안 가고 낚시를 시작하는 시간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촬영이 안 되어 버렸지만 지금 계속 연타로 히트 중입니다. 가운데 자리인데도 성대애기가 독보적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틴셀애기를 쓰시는 분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네요. 그리고 여수필드는 대부분 어설프게 끝보기 낚시를 시도하면 바로 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자신 있다고 하시던 분들이 여수에 오면 의외로 잘 못 잡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수에서는 단순하게 들었다 놨다 그 무게감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대 컬러는 품절입니다. 사실 올해는 추가 생산 계획이 없었는데요. 성대를 잡았네. 많은 고객님들께서 요청을 주셔서 지금 긴급 생산 중입니다. 11월 초면 다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성대 타임입니다. 지금 성대기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핀셀보다 반응이 빠릅니다. 모두 같은 자리 같은 라인인데 히트 속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은 성대 타임입니다. 지금 성대기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틴셀보다 반응이 빠릅니다. 모두 같은 자리 같은 라인인데 히트 속도는 확실히
지금은 성대 타임입니다. 지금은 성대가 가장 잘 통합니다. 얘네들 지금 올해 유난히 지금 문어도 그렇고 쭈꾸미도 그렇고 갑오징어 모든 게 지금 그 종류가 올해 최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 10년 해본 결과 올해가 최고 지금 그 종류가 잘 나오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아무튼 쭈꾸미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쭈꾸미도 지금 가는 곳마다 씨알이 다 커가지고 남해 쭈꾸미 시즌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이즈가 거의 테니스공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피크 시즌입니다. 여수 레드 헌터 많이 찾아주세요. 낙타 화이팅! 낙타 아주 잘 나와요. 지금 상황은 선미에서 바람을 맞고 물은 우현에서 좌현 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는 자연스럽게 물이 가는 방향인 좌현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제 채비는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앞쪽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또 채비의 봉돌도 앞으로 사선으로 뻗어 있겠죠? 그럼 애기가 달린 가짓줄은 어떨까요? 똑같이 앞으로 뻗어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바람을 우현으로 맞춰서 라인이 앞으로 뻗은 거랑 조류를 우현으로 태워서 라인이 앞으로 뻗은 거랑은 다르다고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바람이 우현으로 맞춰서 배가 좌현으로 간다면 채비가 내 앞으로 날리면서 가짓줄에 애기도 날리는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보통 선장님들이 배를 우현이나 좌현, 그러니까 옆바람을 태울 때는 물이 안 갈 때 이렇게 하십니다. 물이 안 가니 바람이라도 태워서 배가 이동하며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탐색하려는 의도이시죠. 물이 흐르지 않으니 가짓줄의 애기는 당연하게 봉돌이 날리는 쪽 같은 방향으로 뻗을 겁니다. 그러면 대상어가 올라타자마자 빠른 느낌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바람이 아니라 조류가 배를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현 쪽에서 물이 오고 있으니 배가 좌현으로 이동하고 있고 채비도 우현 쪽으로 날리는 상황은 같지만 가짓줄 애기의 방향은 봉돌이 뻗고 있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봉돌은 물이 오는 방향으로 날리겠지만 가짓줄의 애기는 물이 가는 방향으로, 즉 봉돌과 반대 방향으로 뻗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에 채비가 떠내려가지 않게 적당한 무게의 봉돌을 사용합니다. 무거운 봉돌은 중력에 의해 배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끌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애기 쪽의 가짓줄은 가볍습니다. 조류의 흐름대로 뻗을 겁니다. 즉 채비는 앞으로 쭉 뻗지만 가짓줄은 반대 방향으로 뻗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물이 세지 않고 적당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짓줄은 봉돌 라인과 반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올라타자마자 입질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올라타자마자 입질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저 상황에서 갑오징어가 쑥 끌고 가던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건 조류의 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라탔던 갑오징어와 애기는 가만히 있고 봉돌이 배의 선속에 의해 움직이면서 2해 3초 후에 애기 쪽 갑오징어를 추월하면서 감지된 게 아닐까요? 가만히 애기를 물고 있던 가비가 배가 이동하면서 쭉 당겨졌다고 느낀 걸 수도 있습니다. 조류의 세기, 즉 선속이 빠를수록 봉돌이 물고 있는 갑오징어 애기 라인을 더 빨리 추월하니까 입질을 더 빨리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선속이 빠르지 않고 채비를 가만히 두고 갑오징어가 올라탄 느낌에만 의존한다면 오랫동안 애기를 붙들고 있는 갑오징어만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건 슬랙 라인이 아니라 가짓줄이 봉돌과 반대로 뻗기 때문에 가짓줄 길이만큼 들어야 가비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짓줄 길이만큼 로드를 들었는데 무게감이 느껴졌다면 그건 방금 막 올라탄 갑오징어일 겁니다. 반대로 봉돌 높이만큼만 들었는데 무게감이 느껴졌다면 4, 5초 전에 올라탄 갑오징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선시대 문호 김맹구 선생은 이해가 안 가면 골프나 치러 가라 하셨다던데 아직 선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가짓줄 길이만큼 어느 정도 로드를 들어서 무게감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게감을 느끼려고 봉돌 길이만큼만 콩콩하지 마시고 한 번씩 로드를 높게 최소 가짓줄 길이만큼은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한 마리 또 저런 상황에서 한 마리 잡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갑오징어는 생각보다 애기에 오래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갑오징어도 빨리 가버리는 녀석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낚시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채비가 이렇게 되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로드를 운용하면서 잡게 되면 즐거움이 2배가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해도 못 잡는 건 아닙니다. 올라탄 걸 몇 초 후라도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걸 이해하고 낚시하시는 분들과 비교하면 마리수 차이는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 봉돌은 바닥을 찍고 있죠? 하지만 로드를 40cm 정도 들었을 때서야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 보이십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투어! 투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주 작은 새끼 문어입니다. 오늘은 마리수를 떠나 고향 같은 선사 레드헌터에서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나오던 갑오징어가 사리대에 접어들면서 마리수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이맘때 여수 포인트들은 물이 느리게 갈 때 깊은 수심 포인트에서 마리수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살이라 깊은 포인트 진입이 어려웠고 갑오징어의 반응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포인트에서 한 마리씩 꾸준히 잡아갔습니다. 살인 물때가 지나 조금 물때 전후가 되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조과가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낙사장도 아마 10월 말부터 11월은 남해권 위주의 출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남해바다의 두 종류는 정말 풍년입니다. 오늘의 조과는 문어 2마리, 갑, 오징어 31마리. 오늘은 워낙 힘든 날이라 몰랐는데 사무장님 말씀으로는 낙사장이 제일 많이 잡았다고 하시네요. 가운데 자리에서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장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른 조사님들보다 운이 조금 더 따라줬을 뿐이에요. 오늘도 마무리는 중간중간 잡은 갑 오징어를 랜딩하는 쫄깃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조금만 더 봐주세요. 지금까지 낙사장이었습니다. 섬 위에서 바람을 맞고 물은 우연해서 좌연으로 흐른다. 배는 좌연으로 제비는 앞으로 봉돌은 사선으로 뻗어간다. 나이스! 가지줄의 방향은 사이즈 된다. 봉돌과 다르다. 이해하고 나면 그림이 그려진다. 여기. 조류가 움직이면 봉돌은 밀리고 애기는 반대로 따라 흐른다. 그 차이를 느끼면 입질이 보이고 그게 낚시의 시작이다. 물이 안 갈 땐 바람이라도 태운다. 선장님은 조류 흐름을 보며 포인트를 찾아간다. 봉돌과 애기가 같은 방향이면 입질은 곧바로 전해진다. 하지만 오늘은 조류가 배를 움직인다. 하지만 오늘은 조류가 배를 움직인다. 무게감은 늦게 와도 감으로 알 수 있다. 봉돌이 애기를 추월할 때 무게감이 손끝에 닿는다. 가지줄길이만큼 들면 방금 올라탄 가비가 느껴진다. 눈엔 감이 빨리 오고 느린 물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해보다 중요한 건 그때 손의 감각이다. 노른 물을 거슬러 애기는 흘러간다. 그 방향을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낚시는 감도 중요하지만 흐름의 계산 오늘도 그 안에서 배운다. 오늘은 많이 못 잡았다. 그래도 즐거웠다. 예상대로 흘러간 그 순간들이 낚시의 재미 아닐까요? 지금까지 낙사장이었습니다.